전 세계 바다 위를 지배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미국도 중국도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죠. 세계 최첨단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유주선 등등 세계가 없으면 안 되는 고부가 가치 선박의 무려 70-80%를 한국이 독점하다시피 만드는데요.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 직후 조선소조차 없던 폐허에서 시작해 일본과 중국을 정면에서 박살내고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조선업이 언제 왜 어떻게 세계 1위를 찍었는지, 그리고 전 세계가 왜 한국이 아니면 시장이 안 굴러간다고 말하는 건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일제감정기 한국의 조선업은 일본 기업들이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기술력 또한 턱없이 부족했었죠. 광복 후에 정부는 조선업을 발전시키고자 공업시설과 기술 도입을 추진하면서 대학들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도 힘을 썼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최악으로 치닫았습니다. 그나마 남은 조선시설마저 부산을 제외하고 전부 파괴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유엔군이 급하게 전쟁용 선박 수리를 우리나라에게 맡기면서 한국은 생각지도 못한 기술 업그레이드 기회를 얻습니다. 당시 세계시장을 장악했던 영국의 리벳 접합 공법이 아닌 최신 기술이었던 용접 방식으로 유엔에 많은 선박이 제작되었기에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 기술을 습득하려 불철주야 쉬지 않고 연구했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용접 기술을 흡수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쟁 피해를 복구하거나 소형 목재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주였던 우리나라의 조선업에게 유엔 선박 수리는 그야말로 기술력 성장의 첫 기폭제가 되었죠. 1966년 약 2600GT급 화물선인 신양호가 세계적인 선급협회 중 하나인 미국 ABS 선급협회의 입국검사를 통과하게 되는 쾌거를 이뤄내는데요. 이 선박은 대한조선공사의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된 선박으로 국내에서 국제 인증을 받은 최초 선박이었죠. 이후부터 우리나라는 강선 위주의 계량 건조를 시작했고, 미국 리버티호를 만들 때 개발한 블럭 건조 기법을 처음으로 도입해 한국의 조선 기술이 한층 더 발전하게 되면서 베트남과 대만의 선박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역이 주인 우리나라로서 조선업의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조선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밀어붙이며 현대, 삼성, 대우 같은 대기업들이 거대한 조선소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은 초대형 조선소 건설과 동시에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인 애틀레틱 베러노의 건조를 함께 추진하게 되는데, 영국은 이를 보고 한국이 그걸 어떻게 만드냐며 비웃기도 했다 하죠. 하지만 대성공을 이뤄내면서 한국의 조선업을 세계시장에 알리는 계기가 됩니다. 이 시점부터 한국은 조선업의 슈퍼루키로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한국이 조선 기술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게 된 결정적 시기는 사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이유는 딱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조선 불황으로 인해 일본은 도크를 점점 줄여나갔지만 반대로 한국은 불황 속에서도 초대형 도크를 확충해 나가면서 건조 가능한 수는 오히려 늘고 더 큰 선박을 건조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해운 경기가 갑자기 살아난 2000년대 초 발주가 쏟아질 때 일본은 만들 공간이 없었고 중국은 기술력이 부족해 받을 수 없어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약 30% 정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선박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만든 뒤 이어붙이는 방식의 블럭 건조 기술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시스템화하면서 1990년대엔 조립 공정 속도를 이미 일본을 넘어섰고, 1956년 이후로 세계 조선 업계 1위를 차지하던 일본을 제치고 당당하게 1위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 후 2000년대에는 건조 시간을 세계 최단 수준으로 만들며 세계 조선 업계의 표준이 되어버렸죠. 2000년대로 넘어가면서 벌크선이나 유주선 위주로 건조했던 우리나라는 선박 종류를 늘려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같은 부가가치가 높은 선박들의 건조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건조량이 늘자 자동적으로 세계 3대 조선소가 우리나라의 조선소였을 정도로 엄청난 기술력과 건조 능력을 보유한 국가가 되어 전 세계에 한국은 선박 수주 프리패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확실한 기술 넘버원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국 조선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이때 한국의 중소조선사들은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문을 닫게 되었죠. 거기다 중국은 싸게 해드릴게요라며 우리나라보다 25%가 적은 초저가 수주 금액으로 시장을 긁어모으면서 우리나라는 1위 왕관을 중국에게 빼앗기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조선사들은 석유나 가스를 탐사하고 시추하는 해양 플랜트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2014년부터 미국의 셰일 혁명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오히려 큰 손실을 입으며 대형 조선사 또한 매우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18년 중국 조선업에 치명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중국 후동중화조선이 만든 LNG선 글래드스토노가 운항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추진체계 이상으로 운항불능 상태가 되면서 견인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중국의 기술적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기술적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닌 것은 물론 인도 지연, 구조결함 등 심각한 품질 문제들이 일어나며 글로벌 선사들은 중국을 믿은 게 바보였다고 자책까지 했었죠. 이 사건 이후로 다시 한국으로 선박 수주가 물리기 시작했고 점유율 41.9%를 기록하며 조선업계 1위를 재탈환하였습니다. 거기다 한국의 LNG 선박 기술력은 세계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하는데 프랑스가 독점하던 LNG 선박의 화물창마저 최근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을 성공하면서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전부 건조 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LNG선 기술력 세계 1위, 초대형 컨테이너선 건조 기술 1위, 친환경 선박 개발 선도국, 초대형 조선사 탑3를 모두 보유한 유일한 나라. 전 세계는 말합니다. 한국 조선사를 선택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쟁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 최강 조선 기술력을 만든 나라입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버텼고, 남들이 멈춰있을 때 기술을 쌓았고, 남들이 싸구려로 팔 때 품질로 승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가장 신뢰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죠. 앞으로 친환경 LNG 해양 플랜트 시장이 확대될수록 우리나라 조선업은 더 강력해질 것입니다.